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에 같이 놀러 가 보시죠. 이마트의 2022년도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별도 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은 20조 원입니다. 연결 자산 총액은 33조 원으로 증가하죠. 별도에서는 종속기업 투자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연결에서는 종속기업 투자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없죠. 이 주식 개정 과목을 제거하는 대신에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직접 합치기 때문이에요. 종속기업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잠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기업이 대단히 많죠? 주요 종속회사로 조선호텔, 신세계 프로퍼티, 스타필드죠. 그리고 SSG닷컴, 에메랄드, SPV, 이게 G마켓과 옥션이 되겠습니다. 이베이 관련 쪽이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SCK 컴퍼니,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들이 꽤 있죠? 내가 이마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배회사인 이마트를 포함해서 이 정도 큰 종속회사들은 같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분석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연결의 재무상태표로 들어와 보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 회사는 주식은 전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총 9,300억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구경을 해보시죠. 주석 14번에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석 14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나와주고 있네요. 9,300억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대부분은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미한 금액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이 주석에 나와주고 있는데요. 삼성생명보험에서 애초에 취득한 금액이 23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공정가액이 8,351억 원이니까 얼추 계산을 해보면 취득원가 대비 360배 정도의 가치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네이버는 취득원가 대비 약 절반 이상이 가치가 하락했네요. 그러나 이런 가치 상승분이나 하락분은 연결 손익계산서 혹은 별도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이기 때문이에요. 공정가치로는 측정했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 당기 손익에 인식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으로만 인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걸 특히나 처음 들어보실 텐데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훨씬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본을 한번 보시면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연결재무제표의 자본은 지배회사 소유 지분과
비지배주주 지분으로 구별을 해서 표시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일치합니다. 지배기업의 소유 지분은 별도와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고 있는데 비지배 지분은 그렇지 않고 한 줄로 요약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손익계산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이마트, 나홀로의 손익계산서죠. 별도 매출액은 약 15조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약 1조입니다. 그러나 연결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약 29조 원 정도로 커집니다. 지배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약 1조로 별도와 거의 동일한 숫자예요. 기술적으로는 원래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어서 살짝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별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지배 지분에서는 약 215억 원 정도 오히려 손실이 나고 있네요. 지금 이 연결재무제표가 현재 주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마트 재무제표를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연결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주식회사 이마트만 나온 이것을 별도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고로 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 시 거래를 이마트의 주석을 통해 엿보겠습니다. 주석 40번에 해당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자산과 부채가 아래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약 2조 2천억 원, 부채가 약 1조 원, 차액이 자본이죠. 1조 1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67.5%인 7,400억 원 정도를 취득하면서 종속회사 투자가 완성이 된 거죠. 종속회사로 편입한 대가로 치른 것이 현금 4,850억과 기존 주식 50%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1조 4천억 원 합계 약 1조 9천억 원입니다. 결국 장부가액 7,400억 원을 1조 9천억 원 정도에 매입했으니까 초과액 약 1조 1천억 원이 무형자산의 영업권으로 계상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저희가 배운 어떤 기술적인 표를 이용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업권 약 1조 1천억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취득 시 예상했던 만큼 스타벅스가 이익이 난다면 이 영업권 이슈가 안 됩니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이익이 예상보다 못하다면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업권을 손상하는 것은 오로지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업권 1조 1천억 원을 전액을 손상해도 이마트의 돈이 1원 한 푼 나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의 사고방식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돈은 이미 나간 돈이에요. 자, 과거에 1조 원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건물을 장부해서 날려버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1원 한 푼 안 나가죠. 그러나 1조 원의 현금은 이미 나간 것이고 그 가치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금이 나가지 않는 가치 감소라고 해서 이건 오로지 회계상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맞지 않습니다.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2016년 320억 달러를 주고 이 회사를 매입을 했죠.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버핏이 실수를 인정하고 주주에게 사과합니다.
나의 실수로 98억 달러의 손상, 즉 손실이 발생했다. 너무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손상이 단지 회계상의 숫자라면 워런 버핏이 왜 사과할까요? 우리나라는 손상이나 상각이 발생하면 다들 회계상의 숫자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어떤 경영자도 해당 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